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수학 시간, 누구도 손대지 못한 고난도 문제 앞에서 교실 전체가 정적에 잠긴 순간,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한국 교환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단 3분도 안 되어 문제를 풀어냈고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뒤집혔고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선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교육을 받아온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입니다. 18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먼 고등학교에서 누구보다 성적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매년 수학 경시대회 대표로 선발됐고 성적표에선 늘 A+를 받아왔죠. 남몰래 경쟁심도 많았고 제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한국 교환학생 한유진이 전학을 왔을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녀가 저와 같은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단 3분 만에 그녀는 제가 쌓아온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교과서를 앞에 두고 필기를 시작했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의 선생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처음 보는 기호들도 있었고 문제는 점점 더 난해해졌어요. 잠시 후 선생님이 말했죠. 이건 대학교 4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푸는 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아니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유진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 조용하던 아이가 아무 말도 없던 그 애가요.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진심이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선생님도 당황한 듯 유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유진은 분필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칠판 한쪽 구석부터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수식이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계획된 흐름처럼 풀이를 전개했고 복잡한 미분 공식과 치환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어요. 저는 그녀가 적는 수식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방식이었고 어떤 기호는 미국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약식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었고 계산 실수 하나 없이 매끄럽게 흘러갔죠. 교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녀의 분필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줄을 쓰고 유진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 완벽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교실은 또다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분명 감탄스러웠는데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당혹감이었죠. 전교 수석이라던 제자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이 335 모여 유진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천재라며 또 누군가는 한국에서 수학영재로 훈련받은 거라며 입을 모았죠. 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늘 우월감을 느껴왔던 분야에서 단 한 번의 풀이로 무너져버린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유진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말을 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묻고 싶었어요. 그 문제 어디서 배운 거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생 때 해. 그 한마디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문제를 그녀는 중학생 때 이미 끝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였지만 동시에 뭔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죠.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가진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유진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선생님이 질문해도 스스로 나서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조용함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답을 못 풀어 헤매던 문제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풀어냈고 제가 놓쳤던 공식이나 풀이 방식도 그녀의 노트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본능처럼 그녀의 공책을 몰래 들춰봤습니다. 거긴 그냥 풀이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3가지 방식으로 풀어놓고 그 중에서 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비교 분석해 놓은 거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결과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녀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차이가 처음엔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걸까요? 왜 이런 사고가 가능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유진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워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업이 끝난 빈 교실에서 저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너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제 말에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방과 후 도서관 한쪽에 자리를 잡고 문제집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익숙하던 방식대로 접근했는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유형은 보통 이 흐름으로 풀어. 먼저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변수간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공식을 대입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녀의 설명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주는 느낌이었죠.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물어봤고 그녀는 늘 조용한 목소리로 성실히 대답해줬어요. 계산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흐름을 따라가게 하고 비슷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어보게 했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수학 노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적어두던 페이지들이 문제의 구조와 접근법, 풀이 전략으로 채워졌고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느꼈던 유진의 방식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대신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유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배움의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열등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그녀는 단 3줄이면 끝내고 저는 5번을 지우고 다시 써야 했어요. 머리로는 존경스러운데 감정은 그걸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유진과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한 문제에서 막혔고 그녀가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건 여기서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처음 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무척 듣기 싫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찔렸죠. 알았어. 나 혼자 해볼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진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는 왜 화를 냈을까? 왜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을까? 그녀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도 유진을 동등한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인정했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유진과 거리를 뒀어요. 점심시간에도 따로 앉았고 방과 후에도 혼자 공부했죠. 유진은 별말 없이 그런 저를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제이미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요즘 너랑 유진 왜 같이 안 앉아? 혹시 싸웠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저는 그저 아니야, 그냥 바빠서. 라고 둘러댔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학 수업 시간. 선생님은 조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캠퍼스 내 자전거 보관소의 최적 위치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제였죠. 각 팀은 2명씩 짝지어졌고 제 이름이 불린 바로 옆에 유진의 이름도 함께 불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어요. 반가움, 미안함, 어색함,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기대감.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유진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문제에 집중했어요. 제가 놓친 수치를 지적해줬고 그래프를 잘못 해석한 부분도 조용히 짚어줬습니다. 어쩌면 제가 필요했던 건 저 자신과의 화해였는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고 저는 점점 더 유진의 태도에 압박을 느꼈어요. 그녀는 늘 차분했고 정확했어요. 반면 저는 실수투성이에다 한 번 실수한 그래프를 몇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죠. 그런데 유진은 끝까지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어요. 도와주고 설명하고 다시 같이 고민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녀는 마치 가르치는 사람 같았고 저는 배우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동등한 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리허설을 준비하면서 제가 맡은 파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긴장도 있었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죠. 혹시 이 부분 다시 같이 정리해 볼까?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왜? 또 네가 다 알려주게? 난 왜 항상 네 뒤만 따라가야 돼?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유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같이 잘해보고 싶어서.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교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정말 상처를 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려다 진심을 외면한 건 결국 저 자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유진이 정리한 공식, 제가 했던 실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모델. 그 안에는 분명히 함께라는 흔적이 있었고 제가 그걸 부정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저는 유진에게 말을 걸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어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를 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무표정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나 그냥 좀 힘들었어. 짧고 서툰 사과였지만 진심은 담았어요. 유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이해해. 나도 처음 미국 왔을 때 말도 잘 안 통하고 혼자라서 답답했거든. 그래서 수학에 더 매달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만 외롭고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진은 늘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외롭고 치열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함께였어요. 유진이 알려주면 저도 제 방식으로 풀어봤고 서로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틀리면 다시 하고 이해 안 되면 솔직하게 묻고요. 그리고 점점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진 차이는 단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걸요. 프로젝트 발표 전날 학교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복도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마지막 점검에 분주했죠. 저희도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발표 연습을 반복했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어요. 단지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진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연습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서려던 순간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와줘서. 덕분에 나도 예전보다 말하는 게 조금 편해졌어. 그 말에 저는 멈춰섰어요. 그렇게 조용한 애가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다니 뭔가 뭉클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예전엔 그냥 내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 널 만나고 처음으로 진짜로 배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서로 마주본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걸요. 수학 공식과 그래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스스로도 놀라워했어요. 경쟁보단 존중, 비교보단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통하면 그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요.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다음 날 발표를 앞둔 저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담했고 단단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 강당엔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조별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 한 팀씩 올라 발표를 시작했죠. 저희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유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줬어요. 드디어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눈앞이 살짝 흐릿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 제 어깨를 톡 치며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하면 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저희가 분석한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어요. 유진은 중간중간 자료를 넘기며 수학적 접근법과 한국식 문제 해결법을 설명했죠.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패턴 인식 방식, 시각화 접근, 다중풀이 전략은 청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강당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는 일어나 박수를 쳤고 교장 선생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해낸 거라고.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줬다고요. 그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는 한국식 수학교육,
미국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저희 발표 영상은 교육청 공식 계정에도 업로드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따라가며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을 깎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진과 함께라서 가능했던 이 모든 과정을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유진 주변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였고, 수학이 어렵다던 아이들조차 유진의 노트를 빌려보려고 줄을 섰죠. 놀랍게도 그전까지 수학을 기피하던 친구들이 유진이 풀던 방식으로 다시 해볼까? 라며 스스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정의 깊이와 이해의 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식 수업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지만 한국식 접근이 왜 효과적인지도 몸으로 느꼈고요. 수학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라는 걸 유진이 알려준 거예요. 며칠 뒤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엘리자,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는 학생이 되었구나.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유진이 제게 했던 말, 배움엔 국경이 없고 수학은 언어보다 더 강한 공통어야. 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어요. 고마워, 유진. 나 진짜 많이 배웠어.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메일 한 통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바로 MIT 교육혁신센터의 책임 교수였죠. 유진이 발표에서 사용한 수학적 접근 방식과 시각화 전략, 그리고 다중풀이 구조가 대학 수준에서도 유효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발표 영상은 미국 교육청 공식 연수 프로그램의 샘플로 편집돼 교육자 대상 영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는 갑자기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찾아오고 유진의 노트를 보고 싶다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열풍의 한가운데서 이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엘리자, 넌 정말 달라졌어. 나중에 한국에 놀러 오면 꼭 우리 학교도 보여줄게. 그 말에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아니, 나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지하게 한국 유학 생각 중이야. 처음에는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단지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배우는 자세, 교육을 존중하는 문화 자체가 궁금해졌거든요. 지금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장학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고 유진과 계속 연락하며 한국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미 한국교육청과 연결해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었고 유진을 가르친 한국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가 우리 학교에서 파일럿 수업으로 시도되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노트 한 권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날 유진이 손을 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겠지. 그런 의미에서 그 단순한 한 장면은 단순한 수학풀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꾼 교육의 시작점이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에서 조용한 한국 소녀의 수학 노트 하나가 모두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배움에는 국경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식 수학 교육은 지금 어디까지 세계를 바꾸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놀라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